안녕하세요. 저는 도깨비 어린이집의 데이지. 해와다 어린이집의 파랑개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저희는 오늘 공동육아 1호 어린이집을 찾아서 마포에 있는 성미산 마을로 왔는데요. 이 마포에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5군데가 있다고 해요. 5군데나? 네, 그 중에서 1호 어린이집이 어딘지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네. 한번 맞춰볼게요. 구립 성미 어린이집, 성미산 어린이집, 또박이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 참나무 어린이집, 이 중에서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구에 돈이 들어간 거예요. 네네네. 구립 어린이집. 아, 아깝네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성미산 어린이집? 아, 아깝습니다. 바로 우리 어린이집입니다. 아쉬워. 네, 저 우리 어린이집은 1994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그 설립 멤버이신 분을 만나러 가보려고 해요. 그분을 만난다고요, 우리가? 네네네. 그런 리빙 레전드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가시죠. 고고고. 어디 계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는 저희가 어린이집이라고 왔는데 네. 우리 어린이집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그 우리 어린이집이 오랫동안 터전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소행주라고 하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공동체 주택. 저희가 아이들 키우면서 이웃들하고 좋은 이웃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지은 집입니다. 와. 그러면 한번 우리 어린이집은 어딘가요? 우리 어린이집 같이 가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예.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어린이집 안에 들어와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공간이 이렇게 정말 좋네요. 네, 굉장히 뭔가 그물도 있고. 네, 아늑한 공간. 그렇죠. 굉장히 좋은 공간에 들어왔는데 앞에 계신 우리 공동육아의 창립 멤버이신 박금서 선생님에 대해서 좀 깊게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인 소개를 또 직접 해주시면 또 의미가 있으시겠죠? 제 이름 박흥섭이라고 하고요. 네. 별칭은 동네에서 박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장. 예. 짱이다. 예. 네. 박장. 짱이라기보다도 좀 네. 오래 살았다. 그럼 박장님의 소개 한번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그럼 네. 바람개비가 준비하셨는데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많은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한 번에 한번 인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9년 대학생협 본부장, 96년 신촌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우리 어린이집 이사장, 02년 마포도래 생협 이사장, 06년부터 성소초 중운영위원, 성미산 대동계 대표,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대표, 마포의료 생협 이사, 좋은날 협동조합 이사 등을 해오셨고 그 외에도 성미산 차병원 협동조합, 우리마을 꿈터, 사랑과 마을, 박씨복덕방 등의 마을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공동육아의 시조세이자 협동조합 운영의 산증인이십니다. 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저는 그냥 한 줄이거든요. 직장인. 그만큼 해오신 게 많으시다는 뜻일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집 창립 멤버이시고 또 이사장을 2대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때 공동육아를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계셨고 아이를 낳으면 와서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1년 정도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고향으로 내려가려다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본가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좀 지나면서 아이가 커지면서 엄마하고 이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던 찰나에 한겨레 신문에 공동육아를 한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그 공동육아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협동조합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은 영양사인데 공동육아 하는데 굉장히 큰 어쨌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잘할 것 같습니다. 저를 꼭 끼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 조합원 그 광고를 보시고 하셨을 텐데 누군가 이제 구성원이 필요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됐었나요? 처음에는 또 하나의 문화에서 정병호 교수님 중심으로 해갖고 강좌를 계속하면서 조합원을 모집을 한 것 같아요. 조합원이 모집하고 난 후에 아빠들 2분하고 같이 정관소위를 하게 됐었는데 사당역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사당역. 지하에서 바바리 입고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서로 찾는 이 눈빛이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조합원들은 어느 정도 모이시게 됐나요? 25가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마포에 자리 잡
하게 된 거는 여자분들 이제 대학원 갔을 때 공부를 계속하느냐 마느냐 저는 아이 낳으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그래서 신촌 지역에 처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되게 의미가 있었던 지역이었네요. 아, 그때 그럼 소유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동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누군가가 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공동육아 협동조합처럼 자발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는 조합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확실한 영역이니까. 예, 예. 저희 그 공동육아에서 우리 어린이집에 차등보육료가 되게 전설처럼 내려온다고 하는데 혹시 바람개비는 차등보육료가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차등보육료, 뭔가 차등을 둬서 보육료를 지불한다 개념인데 아직까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차등보육료가 그때 당시에 시행했을 때 총합을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을 그 남은 사람들끼리 좀 넉넉한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좀 어려운 사람 적게 내고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함께 키우자고 모였지만 어느 분은 좀 약간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어느 분인가 좀 제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등 보육료를 해서 어쨌든 그걸 좀 해보면 어떠냐 그랬는데 참 되게 이상적이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자. 그 3단계 정도로 해갖고 설문을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 이게 될까? 만약 안 되면 하자고 그랬는데 수습이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적게 내겠다는 분뿐만 아니라 나는 좀 더 내겠다. 사실 나는 좀 더 내겠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맞아갖고 총합이 딱 맞아서. 예. 그래서 예산 범위에 딱 맞아갖고 와 그때 너무 약간 좀 감동했죠. 감동이네, 진짜. 예. 너무 운명처럼 또 그렇게 딱 맞아서 너무 다행이었네요. 저희 터전 같은 경우는 이제 차등보육료의 개념과 비슷하게 이름은 차등보육료라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매달 10,000원 이상씩을 형편에 따라 조합비와 별도로 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옛날에 그 전설적인 개념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현대에도 그런 뜻을 이어받아서 네, 하고 있다. 저희도 해와 달에도 그런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좀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사장을 2번이나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을까요? 그런 차이가. 아무래도 좀 처음 할 때는 그 모든 게 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고 두 번째 했을 때는 꽤 시간이 지난 후니까 일정 정도 정해진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어쨌든 의견을 잘 모아서 해결하는 것들이 그건 여전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뭐 20 몇 년 됐으니까 공동육아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가져가되 지금 있는 어떤 조합원들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예. 맞아요. 요즘에 저도 사실 2년차 조합원이지만 그 다양성을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 문화가 그래도 그렇죠. 꾸준하게 잘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희 터전 같은 경우도 공동육아는 이런 것이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현재 상황에 맞춰선 이렇게 변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두 분이 이렇게 대립을 하기도 하거든요. 1대, 2대 때도 그랬다고 하니까 교육의 내용들이야 그간 어쨌든 경험이 축적된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시대도 지나고 세월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조합이니까 조합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 네. 1994년에 공동육아를 시작하셨으면 지금 자녀분들이 꽤 성장하셨을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첫째가 32. 그러니까 공동육아 믿고 난 둘째가 27살. 공동육아의 산 증인들이시네요. 자녀분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 보내왔어요.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환경들을 어쨌든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워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분께서 창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공동육아 그 멤버랑 같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걔네들 둘이 잘할 땐 더맨더머라 그랬는데 지금도 붙어 다녀요. 붙어 다니는데 아무래도 이 협동조합의 그런 기운을 받았는지 같이 창업해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 혼자 잠깐 대학교 때 창업을 했었거든요. 쇼핑몰 창업. 근데 그때 같이 친구랑도 한번 해보자 의기투합해서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은 저희 잘할 때 그 동업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동업하면 반드시 깨진다. 네. 근데 어쨌든 잘하더라고요. 공동 DNA가 그 공동 육아서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이를 믿고 아이들한테 뭐 성장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들어서 생각하는 거는 예전하고 지금 환경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대학 나오고 뭐하고 하면 정해진 틀이라는 게 있지만 지금은 뭐 워낙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 가지고 평생을 사는 시대에서 변했잖아요. 그런 시대에 맞는 건 공동육아에서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적응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이제 축구를 했었는데 네. 감독 선생님 불러서 가면 참 인간성이 좋다고. 그러니까 운동을 잘한다기보다 사회성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더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엮어내서 함께 만들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잘 뛰어놀고 사람들하고 관계 잘하고 스스로 뭔가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하원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육아를 하고 양육을 하면은 어떤 아이가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춘기 때도 뭐 특별한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사춘기 때는 아이들 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저보다는 이웃 어른들한테 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또 뭐 해답도 없고 그랬던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희 터전에서도 아이들이 보면 공동육아에 와서 좋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많아진다는 그쵸. 예. 거. 그래서 아이들이 막 다투다가도 자기 엄마한테 와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편 엄마한테 가서 누가 이렇게 했어? 라고 맞아요. 믿을 만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거든요. 아이가 보통은 엄마 아빠만 보고 자라잖아요. 공동육아는 뭐 다양한 엄마 아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도 배우는 게 있지만 부모들도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아빠들 보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공동육아 하면서 우리 때는 아빠들 제일 많이 변한다. 설거지나 집안일 하는 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 저희 때는 이제 몇몇 분이 그랬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몸은 안 따르지만 인식은 그렇게. 맞아요. 육아 뭐 도와준다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함께한다 예, 예.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를 어쨌든 공동육아 협동조합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아빠들을 변화시키는데도 굉장히 탁월한 그렇죠. 것 예, 예. 네, 많은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다.